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시장은 월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6개월 만에 월간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요국들의 2분기 성장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했지만 국내 대형주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실적 개선 기업에 기반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장중에 연고점을 터치한 만큼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시장에 관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모아건설이 주축이 된 하나금융 모아미래도 컨소시엄 클럽 모 CC 매각을 완료했다고 2일인 어제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매각 대금 1,850억 원 중 일부 비용 등을 제외한 대금으로 채권단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두산그룹은 자산 매각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해 며칠 안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 최대 기술 회사 중 하나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을 넘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올해 미국 대선이 11월 3일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현지 시간 2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오는 11월 3일 선거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 문제를 거론한 것은 우편 투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애플의 시가총액이 약 8개월 만에 다시 세계 1위로 돌아섰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10.47%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약 2,19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은 아람코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마감된 시장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26,42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7% 상승했는데 대형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는 3,271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강했습니다. 1.5% 가깝게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1,700선까지 올라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의 마감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IT 투톱 종목들 하락하는 모양새였는데 삼성전자 1.86%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9,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57,9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거래 마감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금요일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3%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82,800원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급등이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중에서는 네이버가 강세였는데요. 2.3%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종목 바로 네이버입니다. 30만 원대 다시 되찾으면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우선주는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LG화학이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7% 넘게 급등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장전에 LG화학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 매수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56만 8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다시 경신한 상황이고요. 카카오 3% 급등, 삼성 SDI 3.6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 다시 한번 힘받았습니다. 7% 가깝게 급등을 해 나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24만 원과 5만 원 사이를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거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7% 가깝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기록 갈아치웠습니다. 26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마찬가지로 1% 넘게 급등했습니다. LG화학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시장에서 강세 나타냈습니다. 14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제넥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이상 급등했고 지난주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백신 수혜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알테오젠 함께 보시면 9% 넘게 급등을 하면서 19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머티리얼즈 9위권 지켜냅니다. 1.6% 하락하면서 24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CJ ENM이 이와 함께 10위권까지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깝게 빠지면서요. 11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에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도 여전히 13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41만 원대였는데 오늘 함께 보시면 2% 넘게 급등하면서 46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비트 타임즈도 마찬가지로 4% 급등 흐름 나오면서 2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강세 나타내는 가운데 오메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는 보합권에서 전반적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 함께 보시면 2% 넘게 급등하면서 300원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모네로는 이제 10만 원대를 도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에서 거래 중이었는데 현재 10만 원대까지 도달되면서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코인들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발 즉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생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생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 IT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주들 상승 보였는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외국인이 6개월 만에 월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수급에 따른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 추가 부양책 합의가 임박했습니다. 시장 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5% 이상 급락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외국인들 최근 반도체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주로 담고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2%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지난주 기업들이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좀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우려했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상당 2% 이상 우리 시장 기준으로 주간 기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결국은 FOMC의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신뢰. 이 부분을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FOMC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확신을 주었다라는 그런 바탕 속에서 실제로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모더나를 비롯한 화이자를 비롯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더해졌었고 한창 진행 중인 이분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악재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다. 특히나 지난주부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2차 팬데믹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에 반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랄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를 방어 내지는 상쇄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은 조금 더 크게 부각은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틱톡에 대한 사용 규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상당히 다변화 내지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감지할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발표가 일단 서프라이즈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점. 근데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 결국은 3분기 기업 실적이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큼 나타나주게 된다라면 이런 불안감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실적 시즌이 진행 중에 있는데 대형 기업들은 실적 시즌이 막 발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추가적인 3분기 이후에 대한 상승 기대감과 서로 간에 상쇄되어지면서 상당히 빠른 수준의 어떤 그 순환매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에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실적 시즌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난주 실질적으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을 실적으로 발표를 했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실질적으로 조금 좀 하락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SK 하이닉스는 다소간의 약보합, 하지만 삼성전자는 강보합 내지는 강세를 보여주는 서로 간의 IT 업종 중에서도 서로 간에 엇갈리는 모습들이 최근 미국 시장은 물론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보면서 이 부분은 크게 말씀을 드려서 실적 시즌에 대한 변동성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11월 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11월 3일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었죠. 대선을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백악관 자체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만큼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간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바이든 후보의 실질적으로 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바이든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50% 내외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증폭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감퇴시킬 것인지 부통령 후보 지명에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도 조금 좀 우리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의 약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어느덧 1190원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들.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시장 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부분 작동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시장 내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는 점. 방향성에 대한 관심은 가져도 되지만 변동성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1210원, 1220원에 있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190원, 1191원에 와 있다라는 점,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119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어떤 그 안정적인 진행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인지,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고 있는 방향은 119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있는 안정적인 진행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환경, 대내적인 환경, 특히나 대외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장 내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특히나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움직임 부분, 이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분은 조금 좀 감안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 뉴욕 증시도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1%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사실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상승 마감 부분을 두고 이번 주 우리 시장 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다우지수 0.4%, S&P 0.7%, 그리고 나스닥이 1.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배경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것, 그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이었다라는 점. 근데 저는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에 의한 시장의 상승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소비 회복세라는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발표 부분이 실제로 미국 지난 주말 금요일 시장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PCE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5.6%의 증가가 나타났었고, 내구재 소비는 8.7%의 상승, 서비스 소비 5.2%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물론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해서 1%가량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긴 했지만 소비 부분은 5% 이상 전월 대비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기술주들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지난 주말 발표되었던 기업들, 애플 컴퓨터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의 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애플 컴퓨터 그리고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빵 주식들, 구글과 아마존을 제외한 대다수의 빵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 한 3% 내외의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었고, 기업들의 호실적 부분은 3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신 내지는 기대감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애플 세 번째는 애플 컴퓨터가 액면 분할 예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애플 컴퓨터의 주가는 10%가 넘는 그런 급등 마감을 해 주었는데요. 무려 425달러를 넘어서는 주당 단가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앞서 최훈 앵커 뉴스에서도 전해 주셨습니다만은 아람코 세계 시총 1위죠. 세계 시총 1위를 능가하는 이제 바야흐로 전 세계 시총 1위에 등극을 하는 그런 모습. 애플 컴퓨터의 시가총액은 표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1.84조 달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 GDP 1년 GDP가 1.6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서는 1.6조 달러를 넘어서는 1.84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낸 애플 컴퓨터. 애플 컴퓨터의 주가 방향성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달이면 그들의 시그너처 모델이죠. 아이폰 12 언팩 행사를 지금 한창 준비해 있다라는 점. 아이폰 12에는 두 가지가 새롭게 장착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그 변화, 지각 변동을 크게 예고하고 있다라고도 지금 현재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LCD와 OLED에 혼용해서 완전히 전 모델 모두 OLED로 변할 것이다라는 점.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두 번째는 그동안 4G, LTE 기반의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이었다라면 이제는 전 모델 5G 모델로 바뀌었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 내 영향, 디스플레이 시장에 영향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5G 통신 시장으로의 통신 장비, 통신 부품, 통신 소재 이런 부분들로의 어떤 그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애플 컴퓨터의 주가를 상당 부분 그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만에 하나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 주도주가 사라지게 되면서 시장은 당분간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윤곽, 가이던스, 가이드라인 좀 잡아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그 실적 시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의 변동성, 실적 시즌과 맞물린 투자 심리의 변화, 우리의 연구가 좀 필요가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실적 시즌이 진행하기 전에는 그리고 진행 중에는 첫 단계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이 들죠. 근데 막상 실적을 발표를 했더니 실적에 대한 견조함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견조함이 확인이 되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면서 다음 분기 그리고 다다음 분기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금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순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지금 현재 한창 2분기 실적 시즌 발표와 맞물려서 이런 어떤 그 밸류에이션 의문으로부터 시작한 실적 개선 기대감의 재확산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순환고리의 형성, 투자 심리의 변화 과정,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 잘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실질적으로 미국 내 그 혁신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소비 기여도, 소비 의존도 이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의 부품 조달이랄지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대한 재확인 과정이 사실상 시장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유동성 장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금가격,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금가격, 위험자산이라고 대표되고 있는 주식가격, 모든 자산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시소처럼 한쪽으로 쏠리거나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무게중심의 이동이 아니라 자산의 동반 상승은, 자산 가격의 동반 상승은 유동성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랠리, 유동성 장세 부분. 분명히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가장 나한테 유리한 전략일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계속 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주 시장을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영향을 줄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가장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추가 경기 부양책 부분이 되겠죠. 특히나 민주당과 그 백악관 사이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어떤 과연 $600, 주당 $600로 끝나게 될 건지 아니면 $200로 끝나게 될 건지 지금 현재 그 공화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주일 연장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물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갈등이 과연 8월 7일 이전에 끝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미국 의회는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실업급여 수당 주당 $600를 3월부터 지급을 해왔던 그 추가 실업수당 관련해서는 지난주 말 7월 31일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연장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시장 사실상 어떤 형태로 됐건 이번 주 이내에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에 상당 부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점. 그러면 시장 내 과연 모멘텀으로 다가올까? 아니면 안도 랠리 정도로 다가올까? 아니면 오히려 실망감으로 다가올까? 그 부분은 결국은 합의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가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그 결과를 담보할 수는 섣불리 전망할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최소한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 $200에서 $600 그 사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시장 상당 부분 방점이 찍히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안도 랠리의 어떤 그 이벤트로 작용을 하게 될지 아니면 실망감을 안겨주게 될지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대형 기술주들, 빵 주식들, 마가 주식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LG전자 비롯해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장기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 그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점차 둔화되어 가는 그리고 다음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그런 양상. 이번 주에 확고히 다져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의 유동성 유입이 지난주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느냐. 여기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도체 시황. 과연 좀 불안한 국면인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초미의 관심사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달러의 약세가 지속된다라면 그리고 원화의 강세가 지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면 외국인의 유입을 촉발시키게 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 거꾸로 달러가 다시금 강세가 되고 원화가 다시금 약세가 된다라면 외국인 유입이 아니라 오히려 유출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코로나 역시 이슈죠. 백신 개발과 재확산에 대한 우려. 미국에서는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물건이 지금 현재 3임상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 그만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는 점. 상쇄냐, 악화냐. 상호 간에 상당 부분
어떤 힘겨루기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그리고 미국 대선 이슈 아울러서 시장 계속 좌지우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슈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이벤트 스케줄이 있다면 PMI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죠. 미국의 7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 PMI 미국에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140만 명 아래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140만 명 위로 올라가느냐. 지금 현재 140만 명 언저리에서 변함없이 3주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방향성이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이게 과연 2차 팬데믹으로 가느냐 아니면 1차 팬데믹에서 더 이상의 2차 팬데믹은 없다라는 쪽에 과연 확신을 주게 될 것인지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반적인 시장 전략 만드시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급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은 이제 매수 우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주로 담았는데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시장 내 지금 비어 있는 시장 수급 공백 메꿔줄 주요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 될 것이 틀림없다라는 점. 외국인 지난 2월부터 6월 달까지 5개월 동안 26조 원, 27조 원의 대량 순매도를 이뤄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서 특히나 7월 말에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7월 달 6개월 만에 월간 기준으로 1조 원을 순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매수 실질적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지난주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표 잠깐 보시게 되면요. 3월 달에 12조 원의 외국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4월 달은 4조 원, 5월 달은 3.8조 원, 6월 달에는 1.2조 원의 순매도. 하지만 7월 들어서 7월 중순, 7월 하순까지도 실제로 외국인 순매도였습니다. 하지만 7월 말에 들어서 조금 공격적인 순매수 전환이 나타나게 되면서 7월 월간 기준으로 1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외국인을 과연 이를 놓고 본격 귀환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어야 될 것이냐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IT에 90% 이상 집중이 되었다는 점. 삼성전자의 상당 부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이 되었다라는 점. 문제는 7월 달에 순매수가 반도체에 집중이 되었고 이 부분 결국은 외국인의 본격 귀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그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자동차 업종도 사고 IT도 사고 소재랄지 유통이랄지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들도 사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 모습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외국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소 좀 아쉬운 점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IT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분명하다라는 점. 여기에 외국인들이 그렇다면 7월 달 들어서 서서히 그들이 바꾸고 있는 어떤 수급 스탠스 변화,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FOMC의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내에서 펀드들, 인덱스 펀드 내에서 테크 비중, IT 비중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이제 임박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 전망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핵심 배경이다라는 점.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을 좀 보죠. 앞서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섹터 비중의 확대. 실제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 이 부분들은 그 시장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섹터 비중에 맞춰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펀드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액티브 펀드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들의 형성되는 기본 그 조건은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들의 섹터별 비중을 합산을 해서 그 비중별로, 비중대로 유사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간다라는 점. 근데 올해 1월 대비해서 섹터의 비중이 늘어난 업종, 유일하게 두 가지 업종입니다. 바로 통신 서비스 분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테크 비중이 되겠습니다. 테크가 지난 1월 달 23%에서 그러니까 IT 업종의 비중이 28%로 증가를 했고요. 통신 서비스의 비중이 10%에서 11%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이 부분은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이 업종의 주가가 상승률이 훨씬 돋보이게 되면 이 부분은 섹터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섹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인덱스 펀드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비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 다시 이 펀드는 그 해당 당의 섹터를 다시금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상황에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에 외국인들 섹터 비중, 테크 비중의 어떤 그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섹터를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아마도 이 부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단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려면 선결 조건 두 가지를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 반도체 업황이 지금보다 조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면 인덱스 펀드 내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위시한 이때까지 지난 7월 말부터 담아왔었던 그런 주식의 비중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달러화의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달러화가 다시금 강세로 전환하게 된다라면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지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죠. 원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바뀌게 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부분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문가들은 우리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에서 좀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둘러싸고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주말만 해도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계속. 근데 결국 요지는 이렇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사실상 추가 실업 급여를 놓고 상당히 예민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간단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화당은 기본 그들의 안은 주당 $200 그리고 민주당의 그 안은 $600 그 사이에 사실은 공화당이 그 합의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시적으로 지급 기간을 연장하자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연장하자라는 제안을 했으나 이 부분 당연히 거절을 좀 당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 왜 예민하냐면요. 실업수당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와 연결이 된다. 잘못하면 이제
소비 절벽에 이르게 될 가능성. 만약에 합의 도출에 실패하게 된다라면 미국 일시적으로 소비 절벽에 이르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개인 소비는 전체 미국 GDP의 약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특별 지난 7월 말까지 했던 부분 이제 종료가 되었죠. 이 부분을 일주일 연기하자라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도 거절을 당한 그런 상황. 결국은 200달러냐 600달러냐 본격적인 합의가 없다라면 말 그대로 소비 절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렇기 때문에 시장 상당 부분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죠. 여름 휴가입니다. 이번 주 내에 타결이 안 된다. 이번 주 8월 7일까지 타결이 안 된다라면 실질적인 타결, 실질적인 합의는 9월 초나 돼서야 가능하다. 그러면 8월 한 달 내내 소비 절벽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나타났건 이번 주 안에 타결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결국 추가적인 실업급여의 수준에 따라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달러 쪽에 합의를 할 것이냐, 600달러 쪽에 합의를 할 것이냐. 시장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안도 랠리의 어떤 그 단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망감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실업급여 합의 수준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합의가 안 된다라면 시장 상당 부분 실망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월에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5%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디램 가격의 하락,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한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시황의 하락 부분, 이미 어찌 보면 시장 내에서는 일정 부분 그 전망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그 서버 수요랄지 이런 부분들의 재고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쌓여 있기에 실질적으로 하반기 반도체 디램 가격,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요. 일정 부분 3%에서 한 8% 정도 하락은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막상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시장 상당 부분 걱정이 앞선다. 걱정일 수 있겠다. 우려감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게 됩니다. 디램 익스체인지가 지난 주말 어제였죠? 그 하반 7월 달 메모리 반도체 가격 실질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디램 가격은 3.13달러 전월 대비해서 5.44% 하락. 낸드 플래시는 6.2%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고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재고 하락, 재고 증가가 동반을 하게 되면서 나타났었고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메모리 가격의 하락은 이미 트랜스포드랄지 디램 익스체인지랄지 전망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 메모리 가격의 하락의 주요 배경, 하락 전망에 대한 주요 배경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의 상반기 판매 부진, 그리고 일정 부분 PC랄지 서버 수요랄지 일정 부분 수요를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맞춰놨다. 재고를 일정 부분 맞춰놨다라는 점. 근데 반도체 업계는 사실상 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8월, 9월, 10월 조정 국면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반기 스마트 기기의 매출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9월 달 애플의 시그니처 모델 아이폰 12 언팩 행사 진행되게 돼서 최소한 10월에서 11월 판매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서버 매출은 증가를 하지만 스마트 기기의 매출은 하반기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기기를 위한 재고를 쌓아나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뭐 PC 게임기도 마찬가지죠. 콘솔 게임기 출시에 따라서 그래픽이랄지 낸드 메모리 증가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오히려 메모리 가격은 하락은 당연하지만 오히려 상당 부분 짧은 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면서 시장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D램을 비롯한 전반적인 IT 업종에 대한 중장기 관심 가져가기에 충분한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 5G랄지 그린 뉴딜 인프라랄지 지금 이제 화면 나가고 있죠.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2차 전지 모든 분야 IT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 중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그리고 길게는 이번 주 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죠. 실질적으로 이번 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 두 번째는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합의. 근데 경기부양책의 합의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쉽사리 전망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 전략가는 이번 주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그 빠른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순환매를 통해서 중장기 나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어떤 그 시기로 삼아보자라는 점. 특히나 미국 시장 내에서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키 맞추기 진행은 빠른 순환매가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외국인 유동성과 실적 중심으로 성장주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계속된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 이렇죠. 시장 내 주도주 변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주도주, 포트폴리오 결국은 다른 쪽에 눈 돌리지 마시고 이때까지 계속 해왔었던 IT 업종, 5G 플러스 업종, 2차 전지, 소부장 계속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IT 쪽으로, 테크놀로지 쪽으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더 집중시키는 그런 투자 전략 가져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